전에는 아나운서가 될 수 없는 목소리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요? 어떤 점에서요? 어머, 의외인데요? 네, 저는 목소리가 변한 사람이고요. 아카데미 첫 수업에 차인태 아나운서라는 분이 들어오셔서 첫 수업을 진행해 주시고 수업 학생들에게 쫙 모니터를 다 해주시면서 네. 제가 히읗이라서 마지막 차례였거든요. 네. 딱 한마디 해주셨어요. 황현주 씨는 비주얼은 깨끗한데 오디오가 둔탁해서 아나운서 안 돼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아나운서 아카데미 첫 수업이었어요. 어머나. 저는 아, 그분이 교수님이셨어요? 네네. 목소리가 둔탁해서 네. 본인이 그런 것 같네요. 근데 정말 훈련을 통해 바뀌었거든요. 아, 네. 아, 그랬던군요. 네, 네. 이렇게 완벽한 사람은 없을 테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아나운서로서도 왕성하게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 시절엔 사실 공부보다 놀기를 더 좋아하는 학생이었다고 들었는데 네. 별로 안 믿겨지네요. 제가 여기 잘 나온 게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아나운서인데 목소리 원래 좋았다고 말해야 되고 공부도 잘했다고 해야 될 텐데 중2 때까지는 성적이 좋았는데 네. 중2가 가장 무섭다는 북한도 무서워한다는 중2병. 네, 제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을 제가 만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반항기가 아, 진짜. 좀 꽤 갔고요. 한 4년 내내 저는 학교에 책을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진짜. 네, 책은 선생님 앞에서 할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보면 네. 너무 전혀. 모범생처럼 책을 보이시는데. 서랍에 다 넣고 다니고 네. 종이와 연필만 무겁다고 가방에 넣고 다니는 정도 너무 의외네요. 대포자였습니다. 그래서 대포자라는 게 대학 포기자인데요. 사실 그렇게 공부를 손을 놓다 보니까 처음에는 성적이 나오다가 네, 점점 바닥을 치기 시작했고 고2 무렵에는 정말 바닥에 있어가지고 대학은 저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었고요. 네, 그래서 고3 올라갔을 때 그날도 열심히 자고 있었어요. 아, 주로 네. 학교 가서 주무셨어요? 학교는 자는 곳. 아. 너무 당연하게 얘기해서 선생님께서 선생님은 노려보시는 익숙하실 수도 듯한. 있어요. 아니요. 신기해요, 지금. 아, 네. 학교는 맨 뒤에서 잘 수 있는 게 가장 편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찾으러 오면 코트 뒤집어 쓰고 자고 있는 애가 현주다. 이렇게 말해줄 정도였는데 어느 날 제가 유일하게 듣는 수업이 있었어요. 아무 관심이 없는 과목이었는데 네. 잘생긴 선생님이셨고요. 그 선생님 들어오시면 그나마 깨어나서 네. 수업을 들었는데 그분이 그날따라 지금부터 10개월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대요. 원하는 대학? 네. 대학을 포기한 사람한테 원하는 대학이라는 워딩은 너무 크게 다가왔고 그래서 쫓아 내려갔어요. 선생님, 아까 하신 말씀에 책임을 지실 수 있나요? 네, 거의 이렇게 따져 물었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께서 화내지 않으시고 빵 터지면서 웃으시면서 다시 얘기해 보라고 또 똑같이 얘기했는데 네. 좋아하는 거를 쭉 적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좋아하는 거를. 네, 종이 한 장 던져주시더니 네. 거기다 쫙 적었어요. 적었더니 지금부터 10개월 동안 이걸 모두 멈춘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사람을 좋아하니까 친구들을 많이 썼고요. 친구들과 뭘 한지는 학생부 선생님이라서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못 썼고요. 네. 근데도 다 멈추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걸 따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돌아왔었는데 네. 그러나 일주일 내내 이 선생님 말씀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찾아갔고 내가 너의 과외를 도와줄 순 없지만 선생님께서 매주 찾아오면 생활 점검을 하시겠대요. 그래서 정말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때 해주신 얘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네. 누군가 너를 찍고 있다고 생각을 하래요. 그리고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이 영상을 들이대면서 저 이만큼 했거든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해보라고 하신 말씀이 저는 하나님의 카메라가 있다면 이게 돌아가고 있다면 사각지대가 없을 텐데 하나님한테 들이대야지. 네, 당돌했어요. 하나님 저 이만큼 했거든요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해봐야겠다. 신앙이 있으셨던 거예요? 네, 모태신앙 잘 못하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대학 입시라는 게 수능 점수만이 아니라 논술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수능을 바로 단기간에 할 수도 있지만 논술은 쉽게 그렇게 많이
진전이 없을 수도 없고 책도 많이 읽고 글도 많이 쓰고 그런 논리력이 필요했을 텐데 그것도 잘 통과를 할 수 있었나요? 네, 사실 논술 시험은 독서량이 좌우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릴 땐 책을 많이 봤는데 중2 때부터 고2 때까지 4년의 공백기, 책을 아예 손에 대지 않았어요. 정말 교과서는 당연히 버렸고 네. 그래서 두려워서 하나님 어떡하죠? 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세계의 베스트셀러는 성경이다. 저는 이제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성경책 읽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네, 하나님한테 말씀드리면서 한 번도 성경 일독을 평생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한 적이 없는데 고3 때 네. 성경책을 꺼내 들고 네. 하나님이 찍고 계셔. 네, 정말 어이없을 수 있지만 네. 매번 이렇게 화장실을 갔다 오든 어디 갔다 오든 앉기만 하면 성경을 폈고 네. 한 절이라도 읽었고 뭐 어느 날은 막 몇 장이 넘어가서 읽었어요. 네. 그렇게 읽고 이제 논술 시험 보는 학교 그 논술 날 전날 일독을 끝냈거든요. 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사실 그 논술 시험 본 학교에 갔는데 수능 문제가 유신론과 무신론 중에 한 가지 입장을 택해서 논하라였어요. 1년 기독교 내내. 학교였어요? 아니요. 와. 기독교 학교도 아닌데 1년 내내 읽은 게 성경책이었는데 우와. 그런 문제가 나와서 어머나. 소름이 돋았고 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려고 이런 문제 주셨나? 그것도 그랬지만 그날따라 성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지 나왔던 그 구절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막 네. 이렇게 머릿속에 쫙쫙 나오면서 기승전결로 팔이 떨어져라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다라고 쓰고 나왔어요. 팔이 떨어지려 할 정도로 쓸 말이 준비되어 있었으니까. 마지막 그 한 학교만 합격이었습니다. 네. 10개월 동안 성경을 일독하면서 지금 대학교까지 합격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니,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성경을 열심히 읽고 대학교는 합격했어요. 그런데 아나운서가 되는 거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나운서 아카데미 들어가자마자 네. 첫 수업에 들은 얘기가 아나운서 안 된다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그걸 다 뚫고 되신 거예요? 근데 정말 저는 그날 그 첫 수업의 그 말씀이 지금도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뭐 방송반을 해본 적도 없었고 언론고시를 준비한 적도 없었고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네. 건축회사를 다녔었거든요. 네. 디자이너였어요. 네. 네, 전공이. 아. 그래서 디자인하다가 뒤늦게 이제 아카데미에 백수가 돼서 들어갔는데 첫 수업부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두려웠죠. 와 망했다 부터 시작해서 좀 기운이 빠졌겠어요. 큰일 났다. 다시 회사에 돌아가야 되나? 사표를 냈는데 어쩌지? 아, 사표를 냈어요? 네. 배수의 진을 네. 치고 지금 왔는데. 네, 다 포기하고 이 번 돈으로 아카데미의 돈을 싹. 근데 아카데미도 비싸거든요. 네. 네, 20대 학원을 다니기가 그런 학원에서 첫 수업부터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정말 간절했어요. 쫓아 내려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연습을 많이 해야지 하고 사라지셨어요. 저희가 스터디를 뭐 월수금 거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하고 있었는데 오디오 좋은 아나운서 선생님들이 오시면 붙잡고 늘어지고 집에 못 가게 했습니다. 기술을 토해내라. 노하우들이. 네, 노하우들을 제가 뭐 요즘 강의하는데 또 얘기하지만 네. 정말 쉬운 방법들인데 안 따라하는 친구들이 많고요. 저는 네. 진짜 한 3주 간절했고. 네, 간절했고 그 연습으로 오디오가 발음이 발성이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지적해주지 않고 난 아까 조금 기분이 상했거든요. 학생에게 격려를 못 해줄 망정 처음 있는 애한테 그런 말을 해 했는데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자기의 잘못을 부족한 이 포인트를 극복한 거잖아요. 네. 예.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어요. 그거는 그분이 한 말을 듣고 실망을 해서 그냥 가버렸으면은 그분이 나쁜 분인데 그 자극을 이겨낸 거잖아요. 좋아요. 그래서 얼마 만에 이제 아나운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꼴찌였을 거예요. 아마 아나운서 안 된다는 애 없었거든요. 그 반에 꼴찌였을 텐데 5개월 반 만에 1호 아나운서가 됐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와. 진짜 인간 승리였습니다. 네. 아까 절대 안 된다는 사람이
그렇죠. 뭐 방송반 출신 많았고 뭐 음. 리포터 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네. 네, 진짜 음. 꼴찌가 확 올라갔습니다. 간절했던 아나운서가 딱 되고 나니까 어떠셨어요? 일단은 너무 행복했죠. 네. 그때가 몇 살이셨나요? 그때가 저는 좀 늦게 시작해서 한 27 정도였어요. 네. 네. 너무 감사하게도 음. 이제 지방사를 먼저 시험을 봤었기 때문에 네. 지방 MBC였거든요. 네. 거기에서는 생방을 아침, 점심, 저녁 3개를 줬어요. 네. 그러다 보니 와 드디어 방송이란 걸 엄청 많이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네. 제가 좋아하던 별밤 DJ도 할 수 있더라고요. 네. 와 지방에서는 별밤 DJ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되게 재밌고 행복하긴 했지만 방송을 처음엔 다 말아먹었어요. 버벅버벅 난리가 나서. 네. 네. 경험이 없으니까 그럴 그쵸.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많이 하면 할수록 빨리 음. 생방을 접하면 접할수록 음. 빨리 는다고 하는데 네. 일부러 여기에 보내줬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면은 승승장구만 계속 하셨던 거네요. 현재까지는 네, 놀기 놓고 다 놀고 네. 시험 봐서 합격하고 네. 네. 또 빨리 들어가서 아나운서 금방 되고 네. 네. 또 실전 연습량도 많고. 많고 네. 인생에 있어서 고난의 순간은 그럼 전혀 없었네요. 이제 아나운서 지방사 시험 먼저 봤었고 서울 시험을 보려고 하니까 이 아침, 점심, 저녁 생방이 3개가 있다 보니까 보러 가기가 어려운 구조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시험을 못 보고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가 SBS 기상캐스터 시험이 떠서 네. 네, 몰래 007 작전처럼 시험을 보러 다녔었고 네. 8개월 만에 서울에 올라오게 됐었어요. 네. 그리고 기상캐스터를 하다가 다시 아나운서 시험 너는 당연히 보겠지라고 SBS 아나운서 선배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상캐스터 그만두고 시험 봐라라는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것도 어렵게 시험 봤던 거라 빨리 그만두진 못했고 네. 네, 그래도 하다가 이제 진짜 안 뽑아주네 마지막에 이런 게 있어서 그만두고 시험을 또 봐서 아나운서로 정직원으로 이제 또 일을 하게 됐었어요. 네. 그래서 시험 보는 것마다 합격을 뭐 완전 100% 원하는 데는 뭐 또 따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할 수 있도록 합격을 시켜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는 어려움 없이 계속 생활을 하신 거예요, 아나운서 생활을? 세계 공중파를 합격하면서 사실 아나운서 시험 이렇게 쉬운 거였어? 이런 약간 교만함이 교만도 이렇게 있고. 올라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시험을 계속 준비해야지라는 마음도 먹고는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이고. 앉아 있는 게 어려워질 정도로 많이 본인의 실수로? 다치셨군요. 제 실수는 아니었고요. 좀 너무 세상에. 피곤했었어가지고 회사 외에 녹화하러 또 가고 뭐 이런 일들을 바로 하셨구나. 계속 하면서 약간 그리고 대학원을 그때 합격했었어가지고 또? 네, 뭐 이렇게 다 가지는 못했지만 뭐 좀 바쁘게 지내다 보니 되게 피곤한 와중에 그 건널목에서 사이드를 올리고 이렇게 약간 누워 있었어요. 켜지면 바로 출발해야지. 그렇지. 근데 뒷차가 와서 팡 서 있는 차를 받았는데 제 자세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디스크 4번, 5번이 튀어나왔고 큰일 근데 날 뻔해. 네, 근데 저는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그 교통사고 잘 나본 적도 없고 잘 모르니까 가시라고 하고 번호만 받고 입원도 안 하고 병원도 안 갔어요. 별로 안 아픈데 이러고서는 이제 3주 이후부터 못 앉아 있기 시작했어요. 네, 서 있거나 누워 있거나 그거밖에 안 돼서 그럼 사고 후유증 때문에 직장 생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문제가 것 생겼죠. 같은데요? 이제 뉴스를 하러 가도 앉아서 해야 될 텐데 그렇지. 회사에서도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앉지를 못하니까 앉지를 못해 아예. 네, 서 있거나 숙직실 가서 누워 있거나 이거밖에 네.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병원 가게 됐고 네. 병원에서는 입원해라라고 권했고 입원을 시작해서 한 달 정도 입원을 계속 해 있었어요. 네. 근데 차도가 많이 없더라고요. 뭐 디스크 수술을 하면 또 재발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진짜 암담했죠. 그러셨겠어요. 공채 합격을 해서 겨우 정직원이라는 게 됐는데 근데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리고 아나운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이 없어지면 이게 모두 끝나는 거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인생이 이제 이렇게 끝난 거구나. 그냥 누워 있다 보니까 너무 우울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네. 그때 재활을 하셨으니까 성공을 하셨으니까 네. 재활을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감사했던 건 네. 제가 대학원을 같이 그 해에 합격했었는데 네. 학교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음. 학교의 동기들이 한 번도 얼굴 본 적 없는 사람들도 계속 면회를 와줬어요. 너무 어머. 감사하게. 병원에. 네. 네. 그리고 마지막에 면회 와주셨던 분이 KBS 아침마당 CP셨는데 네. 그분이 자기 5년 차 때 허리가 너무 아파서 위에 그 CP급이 나가라 그랬대요. 퇴사. 네. 네. 너무 억울해서 이 허리에 관련된 책을 자세히 이만큼 쌓아놓고 읽고 저 처음 보는 분인데 네. 오셔가지고 허리 전도사처럼 이렇게 정말 설교를 하시면서 지금 누워 있을 때가 아니라고. 걸어야 된다고. 네, 그 주사 맞아봤자 그때뿐이라고. 음. 지금 빨리 나와서 하이힐을 버리고 운동화 신고 걸으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 네. 그분은 잘 알지 못하는 분인데 오신 거예요? 언론홍보대학원의 대학원 동기일 동기. 뿐인데 네. 얼굴을 본 적은 없어요. 제가 학교를 못 나갔으니까. 네. 보내주신 분이. 네, 네. 너무 귀하고 감사하네요. 네. 그럼 이후 몸은 쾌차했고 다시 일을 왕성하게 이어가신 건가요? 네, 진짜 감사하게 1년 동안 그렇게 재활하는 시간을 보냈고 네. 그 와중에 또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음. 서서 하도록 세팅해 주시고 아우, 너무 감사하네요. 네, 진짜 그렇게 방송을 놓지 않게 해주셨고 다시 이제 방송을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을 때 YTN 경력 공세가 떠서 네, YTN 앵커로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네. 정말 다시 그러한 일을 이겨내고 고난 없이 일을 술술 이제 풀리기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다음에도 한번 또 고난이 또 찾아왔다고요? 네, 사실 아까 그 고난에 대해서는 진짜 제가 교만한 마음이 예. 있었을 때 진짜 하나님께 회개에 기도하는 1년간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고 제가 반성하고. 늘 바쁜 척하며 네, 기도도 미루고 언제 성경을 읽었지 하면서 미뤄뒀던 그것들을 다시 고3 때 그 모드로 다시 찾아와서 고3 때 읽었던 성경을 막 깨알같이 써놓고 포스트잇 붙여놓고 색칠 공부한 게 되게 많거든요. 여전히 20대였기 때문에 철도 없고 네, 뭐 그럴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래도 잘 다시 회복하면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잘 지내게 됐었고요. 네. 그런데 또 다른 고난은 네, 사실 누구나 좋은 가정을 꿈꾸잖아요. 아, 이제 결혼 정년기도 됐고 네. 결혼하셔야죠. 네. 네, 그렇게 그냥 일만 하다 보니까 한 네. 33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나이 때 이제는 결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는데 나오면 불안해요. 네. 네, 이스라엘에서 2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선교사님 자녀였어요. 네. 네, 그래서 선교사님 어머니셨고 굉장히 믿음이 좋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여장부처럼 믿음이 좋으시고 워낙 고아 과부들을 돌보시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들어가셔서 그런 이스라엘에서? 것들을 예, 운영하고 계셨고 네. 그래서 그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들이라면 네. 그래도 믿음이 있지 않을까 당연히. 사실 왜 아나운서들이 네. 재벌가나 뭐 네, 부를 많이 가지신 분들 원하는 경우도 있죠. 네, 결혼을 하는 경우들이 또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황현주 아나운서는 믿음을 보셨나 봐요. 그렇지. 그렇죠. 저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었나 봐요. 뭐라도. 인정받고 싶었어. 네,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의 가정을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네. 했는데 네. 네, 불안하시죠? 했는데. 그런데 결혼과 동시에 제가 가정 폭력을 경험하게 되면서 네, 묵음이 지금은 이렇게 그냥 웃을 수 있지만 제가 상상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필 또 제가 방송을 하면서 또 다른 대학원 공부를 시작했었어요. 네. 그 상담 쪽을 궁금해하고 네.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좀 읽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사회복지 상담 쪽을 네. 공부하기 시작했었는데 네. 딱 결혼 전 1년 동안 가족 청소년 상담 치료가 네. 전공인 방에 들어갔어요. 네.
근데 그 방에서 1년 내내 읽었던 건 저희 지도 교수님의 전공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셨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걸 읽으려고 들어온 게 아닌데 네. 그냥 상담을 배워보고 싶었는데 그런 논문을 계속 읽고 있었어요. 네. 읽다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힘든 가정들이 많나 싶을 정도였고 저희 그 대학원은 아무래도 가정폭력을 실태조사하고 있던 방이었어요. 네. 3년을 아주 잘해서 또 네. 3년을 또 그 프로젝트를 따서 6년째 그걸 하고 있던 데라서 네. 가정폭력 데이터가 너무 많았어요. 네. 근데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많구나였다가 이게 제일이 되니까 공부를 더 진행할 수가 없더라고요. 글을 못 읽겠고. 그렇지. 네. 아니 그렇게 가정 폭력이 시작된 이유, 발생했던 이유가 뭔지 그러면 아실 수 있나요? 공부를 하셨잖아요. 또. 네, 공부를 했지만 네. 가정폭력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네, 정확한 이유를 명확하게 말하기에는 쉽지가 않고요. 네. 일단 본인이 가정폭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가정폭력을 쓰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안 애물림. 쓰려고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폭발할 수 있는 거고 네. 안 쓰려고 노력해서 안 쓰는 사람도 있지만 네. 노력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그 순간 많습니다. 네. 네. 그리고 혼자 키부츠에 맡겨져서 키워졌다고 하고요. 어머니는 사역하러 나가셨지만 아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이스라엘에서 네, 해롭지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고아와 과부들에게 질투를 하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이제 차가 없을 때 제 차에 늘 먹을 게 많습니다. 저는 간식을 잘 싸갖고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싸주신 고구마와 사과를 이렇게 내밀면서 배고파 고프다고 해서 네. 줬더니 이제 보통 다들 기뻐하잖아요. 우와, 맛있겠다. 고마워요, 이러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우울 모드와 센치해지면서 우리 엄마는 이런 걸 나한테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는데. 그래서 되게 뭐지? 였어요. 네. 그래서 당황스러운. 당황스럽기도 하고 네. 약간 짠하기도 하고 네. 잘 챙겨야겠다라는 마음. 근데 그런 우울했던 시절이 혼자 키부츠에 막혀져서 키워지고 네. 그래서 그곳은 아시아인이 아예 없어요. 모두 백인이고 유대인이에요. 네. 칠해를 많이 한다라고 들었어요. 네. 근데 정말 옷을 못 입어도 같이 안 놀아주고 아. 뭐가 좀 없어 보여도 같이 안 놀아주기 진짜? 때문에 항상 포장하고 포장하는 게 삶이었더라고요. 문화가 그렇게 건강하진 않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어린 시절의 아픔들이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구나. 보듬어 보려고. 네, 그래서 상담을 받아서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상담을 공부했는데 그렇지. 예, 그렇죠. 바로 이혼을 내치기는. 한다라는 걸 그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아닐까. 그리고 저도 저를 돌아보면서 잘 반성하고 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같이 상담도 신청하고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가정폭력은 점점 커졌고 아나운서를 그때 하고 계셨잖아요. 네. 방송을 매일 하고 생방을 하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폭력이라는 게 가해지면은 방송하는 사람으로서는 가릴 수 없는 예민한 부분이기도 했을 텐데 그런 어려움 없으셨어요? 네, 어느 날은 손톱깎이를 얼굴에 던졌어요. 이렇게 약간 찍 나갔거든요. 그런 위험한 물건을요? 네, 그러고 나서 피부과에 바로 데려가고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요. 그런 반복 패턴이 계속됐고, 근데 힘도 워낙 좋아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동물처럼 빙글빙글 돌리다가 던지기도 하고요. 그게 만화에 나오는 일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무서우셨어요? 네, 무섭기도 했고 어떻게든 살려고 네.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정말 도망치다가 질질 끌려왔었어요. 그리고 CCTV가 저기 있다라고 가리켰더니 이제 하던 모든 행동을 멈추고 다독이면서 집으로 데려가려는 줄 알았는데 비상구 계단으로 몰더라고요. 그러고 계단에서 밀었어요. 진짜 그 얘기를 어떤 때는 저도 이제 이혼을 해야 되나 싶어갖고 누군가 한 명의 여자 변호사를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누군가 이분을 꼭 만나보라고 권해주셔갖고 만났는데 술이 취했을 때 그런 폭력 행동이 나오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니다. 아주 맨정신일 때 그렇다. 그러면 맨정신일 때 어떤 무서운 일들이 있었냐 했더니 이걸 얘기를 했더니
그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잔인하고 무서운 상태다. 네. 보통 술을 먹거나 무슨 핑계를 대거나 뭘 해야 되는데 그리고 CCTV를 보고 그렇게 몰아서 밀었다는 건 거의 살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지. 예, 너무 무서워요. 무섭네요. 예, 정말 위험한 상태고 이혼을 꼭 해야 됩니다라고 나왔는데도 이혼을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때까지도. 왜 그렇게 이혼을 주저하셨어요? 일단 두려웠던 것 같아요. 어떤 그냥 점이 두려우셨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내 마음대로 깨는 게 아닌가라는 게 처음 퀘스천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네. 그리고 저의 교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점이요? 남한테 이혼한 사람으로서 보이고 싶지 않는. 네. 황현주의 인생은 완벽해야 되는데, 그렇지. 네, 하나님께 칭찬받고 제가 이상한 가정을 택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는 가정이라고 선택했는데 하나님 이게 뭐죠? 근데 그 칭찬받고 싶었던 교만함과 사람들에 대한 시선들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매일 생방을 하고 있는데 손가락질 당하는 거 아닌가 하는 저의 네, 그럴 수 있죠. 네. 완벽한 나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은 교만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었잖아요. 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곳은 없었나요? 일단 저는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을 찾아가서 네.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교수님 제가 이 공부를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라도 이 과정을 할 수 있냐라고 하셔서 예스라고 하고 합격시켜 주셨는 거였거든요. 네. 네, 근데 회사도 그만두겠다고 했던 사람이 이 공부를 못하겠다고 하니까 이상하니까 교수님께서 다른 얘기 다 하지 말고 그냥 어제 있었던 일만 딱 얘기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어제 목을 조르고 코와 입을 막고 숨을 못 쉬게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여기 그래도 살아왔어요, 교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교수님이 진짜 화를 내시면서 네가 가정폭력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맞냐. 지금 너무 위험한 상태인데 시작되자마자 별거를 시작했어야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막상 그 환경에서는 네. 아무리 공부를 했어도 네. 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을 하잖아요. 못 해요. 내 남편을 그 경찰에 신고했어야지부터 시작해서 해서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지만 내 남편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럼. 그리고 힘이 없어서 사실 도망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사과하고 또 네. 미안하다 하고 네. 그러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싹싹 비니까 또 잘못했다 다시 잘하겠다 하니까 이게 반복되고 반복되기 때문에 그걸 끊어내는 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리 이럴 때는 주변에 요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이런 것 같아요. 선생님 이야기를 제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우선 본인의 자존심이 허락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라고 한 사람인데 이걸 견디지 못하고 나간다는 거. 그다음에 남의 시선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자기 남편을 저기다가 신고를 한다고 자체가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공부는 공부고 이건 현실이니까 그걸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후에는 전 남편과는 이제 떨어지게 지내서 살게 됐나요? 네, 그날 교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저희 여자 박사님 한 명 친한 사람을 빨리 얘기해라. 그분과 함께 짐을 정리해서 당장 오늘 나와라. 얘기를 해주셔서 네. 짐을 그날 챙기기 시작했고 네. 근데 그날도 또 사건 사고가 벌어졌어요. 그랬겠죠. 네, 경찰을 사실 저희 어머니가 3번이나 부르셨었고요. 그 어머니가 전에 하셨어요. 네, 사실 한 6개월 정도는 저도 말을 못 하고 지냈던 게 그 선교사님 시어머니가 이 일을 해결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겠죠. 선교사님을 찾아갔어요. 어머니를. 시어머니. 네, 시어머니 찾아가서 아들이 이런 상태입니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네. 본인이 혼내시겠다고 하고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그렇게 확인을 하셨을까요? 혼내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들의 상태는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느낌에는. 예측해 보건대 네,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만을 바랬을 뿐이고. 네. 그래서 그런 상태였고 제가 뭐
진짜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어머니가 이번엔 그날 같이 계셨어요. 박사님을 기다리면서 그 여자 박사님한테 한 15분마다 전화가 울렸었거든요. 근데 그 전화가 사라졌어요. 근데 요즘 휴대전화 없이 밖에 나가는 건 쉽지 않잖아요. 네. 일도 해야 되고. 네. 돌려달라고 말을 하는데 모르는 일이래요. 그래서 이제 또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던 거예요. 어머니 제 전화를 또 어떻게 가져간 것 같은데 좀 얘기해 주시면 이렇게 엄마한테 혼나면 바로 실행에 좀 옮기는 게 있었어요. 바뀌니까. 네, 엄청 어머니는 혼내셨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어머니 폰으로 전화를 하고 있었던 와중에 네. 이렇게 확 이렇게 긁히고 막 그런 상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피가 나고 막 이런 상태인데 밖에서 벨이 울렸어요. 네. 근데 경찰들이 와 있더라고요. 저희 여자 박사님이 여자 박사님. 전화가 안 되니까 신고를 하셨고 네. 이제 여자 경찰, 남자 경찰 와서 얘기를 다 듣고 지금 뭐 바닥도 패여 있고 난리가 나 있고 뭐 하니까 바로 현장에서 그냥 신고할 수 있대요. 근데 제가 안 하겠다. 저는 휴대전화만 좀 돌려달라고 얘기하면 그냥 어머니한테 가서 쉬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또 불구하고 모른대요. 저 이제 여자 경찰이랑 같이 막 방에 들어가서 찾았어요. 네. 매트리스를 들어 올렸는데 거기에 무음으로 들어있더라고요. 아, 그럼 감춰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저랑 저희 엄마가 그런 일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이제 약도 오르고 화도 나고 이제 거짓말과 핑계와 뒤집어 씌움이 항상 반복이거든요. 폭력 안에는요. 치료를 받아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는 약을 나서 네. 이걸 신고하면 6개월 강제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나올 수 있대요. 네. 그래서 그걸 희망하면서 처음으로 신고를 지금 하겠다 하고 네. 가서 저녁 8시였나? 근데 신고도 얼마나 어려운지요. 8시에 들어가서 진술을 하라고 해서 하다 보니 새벽 6시에 경찰서에서 나왔어요. 쉽지 와. 않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네. 이혼 절차를 밟은 건가요? 아니요, 바로 밟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별거 상태에서 상담을 받아보고자 어떻게든 가정을 회복해보고자 노력을 하신 거네요. 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라는 마음이었고 이제 교회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시선이 이 저의 바닥의 삶을 얘기하는 게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어떤 자매가 잠깐 또 신혼 때는 다른 교회를 다녔었는데 네. 그 교회 신혼부부 셀의 한 자매가 이제 남편이랑 하도 싸워가지고 교회에 오다가 사라지고 교회 못 들어오고 니네 오늘 왜 안 왔니? 그러면 그런 커플이 있었는데 네. 교회를 가면서 좀 좋아졌다면서 거길 네. 와보라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그 교회를 거부하다가 네, 그 큐티 책에 나와 있는 간증들이 너무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아서 가게 됐고 그 교회에서 이제 여자 목장을 다니면서 저 자신을 계속 돌아봤던 것 같아요. 나는 어떤 게 부족했는지, 나도 결혼을 처음 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았고 나의 부족한 것들을 계속 돌아보는 한 3년을 상담을 3년을? 권하면서 네. 네. 남편에겐 상담을 권하고 네. 본인은 나를 돌아보고. 그 상담을 받으러 와서도 상담사를 가르칠 정도로 말을 잘했대요. 네. 남편분이요. 예, 유대인 화법이잖아요. 아. 논리정연한 말로도 힘으로도 이길 수가 아, 없는 그래요? 사람이었어요. 슬프기도 했지만 상담사한테 지금 나는 폭력을 이제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더 이상 상담을 받을 필요가 없다. 끝. 이제 상담을 종료하자. 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했대요. 정말 답이 없었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한 4년 차쯤 돼갈 때 부부 목장에 나와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부가 같이 가는 거죠? 네, 혼자는 갈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가게 됐는데 네. 금요일 저녁 7시에 밥을 해서 먹이시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삶의 가장 바닥의 이야기들을 막 들려주시는 거예요. 두 가정이 폭력 가정이었어요. 한 가정은 저희들이랑 나이가 비슷한데 남자분이 분노 조절 장애라서 계속 폭력을 욱 한다. 근데 네. 상담 받으면서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너도 상담 받아라라고 권면을 해주셨고 네. 판사님도 계셨는데 네. 알코올 중독이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판사가 알코올 중독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런 말 못할 얘기들을 그냥 스스럼 없이 새벽 1시까지 막 자기의 아픔들을 얘기하시는데 네. 처음 보는 이 신혼부부 커플을
그 부부를 살리겠다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할 수가 있나 싶어서 저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고 네. 이제 나가서는 다음 날부터는 상담도 잘 받고 좋아지겠지라고 기대하며 나갔는데 나갔는데 물어봤어요. 어땠냐? 네. 그랬더니 욕하고 이런데 다시는 부르지 말고 자기 이런 거 절대 맞지 않으며 사라졌어요. 자격지심이에요. 그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죠. 인정하면 치료가 빨라요. 상담도 내가 뭐가 부족하다라는 걸 인정하면 네. 바로 인정한 사람은 곧 바꾸고 싶거든요.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아픔이 계속됐고 결국 저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혼은 안 된다던 교회에서 이제 남편이랑 같이 만나보고 나서야 이혼을 해도 되는 가정과 안 해도 되는 가정이 있다고 하면서 현주 씨는 답이 없다고 너무 쇠붙이로 포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뭐가 들어갈 수가 없다고 현주 씨 말만 들을 때는 그냥 계속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제는 이혼을 하라고 하니까 되게 암담했어요. 교회를 폭파시켜야 되나? 3년 전에 얘기해주지. 지금 3년을 이러고 혼자 지냈는데 이제서 이게 뭐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한 3개월 안 나갔고요. 근데 그 안에 제 교만을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아까 네, 무너지면 안 되는 저의 삶. 100% 완벽해야 될 것 같은 칭찬받아야 할 것 같은 제 삶. 그리고 이혼녀라고 손가락질 당할까 봐 그 두려움. 이혼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어도 내 삶은 아니었으면 좋겠는 그런 아픔. 네. 그것도 교만이구나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내려놓게 됐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 인생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이혼을 결정하고 이혼을 하게 됐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이제. 네. 그렇게 하나님께. 어렵게 결단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마음의 상태는 어땠나요? 그 상처들 쉽게 아물지 않았을 것 같은데 결심할 때만큼 시간이 걸렸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근데 막상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봤기 때문에 네. 후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네. 네, 정말 시간을 들여 정성을 다했고 안 헤어지려고 엄청 네, 애썼고. 가정을 네. 지켜보려고 애썼고 노력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었고요. 네. 겪었던 일에 대한 상처들은 있었죠. 그러나 막상 제가 이 상처받은 아이들을 제 상처로 치유할 수 있으면서 또 그 안에서 상처 치유를 경험하고 일어나고 했던 것 같아요. 막상 저도 얘기하고 나누고 하면서 그 쉼터 청소년들을 상담했었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네. 그 이후에 가정폭력과 다른 힘든 일들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상담사로 활동을 이어가는 거네요. 네, 지금부터. 별거 하는 그 중에 계속 쉼터 청소년 상담을 했었어요. 상담을 하면서. 네. 네, 뭐 초등학생인데 아빠한테 너무 맞아서 경찰에 신고하겠다. 어떻게 신고하면 되냐 이런 친구. 엄마한테 너무 맞아서 고3 여자인데 엄마가 학교 앞에 나타나서 어떡하죠라고 물어보는 친구도 있었고. 네, 초등학교, 중학생 두 자매가 아빠한테 성폭력을 당해서 도망와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이 친구들 다 폭력을 당하는 상태잖아요. 네. 근데 제가 만약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그냥 불쌍한 아이들이다 하면서 네. 몇 차례 많이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마음을 담아 또 이게 어떻게 공포스러운 일인지 알고 그 상황들이 다 이렇게 그려지다 보니까 공감력이 네. 누구보다도 매주 그렇습니다. 찾아가면서 그렇게 상담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상담사로서도 그렇게 계속 활동을 하셨고 그럼 아나운서로서는 또 다시 재기를 하셨나요? 네, 방송도 이제 졸업과 동시에 다시 네. 제가 유일하게 안 가본 회사가 KBS였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KBS를 안 가봤는데요? 라고 이렇게 툭 뱉었었는데 KBS 홀에서 음악회를 시작할 건데 할 수 있냐 MC로 그래서 청춘음악회라는 프로그램을 3년 정도 진행을 했었고요. 네. 최근까지도 매일경제에서 대표님이 스카웃을 해주셔서 네. 네, 매일 생방 돈 벌자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고요. 경제 프로그램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이후에는 이제 계속 꽃길만 펼쳐졌나요?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저는 어려움이 있었군요. 네, 인생의 바닥이 그게 끝이겠지. 이렇게 힘든 바닥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렇죠. 바닥이 있더라고요. 뭘까요? 뭐 그것도 이제 몇 년이 지나가고 있어서 근데 정말 힘들었던 고난이 또 찾아왔던 게 사기를 당했는데요. 전 재산을 털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다가 그런 일을 당하셨을까요? 사실 이제 상담 센터를 만들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네, 사실- 상담을 열심히 하셨으니까. 네, 제가 박사 논문 자체를 이제 문화예술인 연예인들 네. 네, 이런 셀러브리티 상담을 많이 해서 그걸 가지고 논문을 썼었어요. 근데 문화예술인들은 돈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무료 그렇죠. 상담을 진행해야 될 일도 많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 지원을 받거나 뭘 하든 간에 이제 제가 이 사무실이나 이런 그 월세 뭐 이런 것들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뭔가 그 편안한 그 곳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무실을 어디 지원받을 수 있는 데를 알아보기도 하고 또는 그냥 꼬마 건물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봐야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좀 알아보다가 네. 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7년쯤 알아왔던 지인 중에 이런 부동산 건물 관련해서 무슨 뭘 오픈했다라고 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께 제가 직접 연락을 해서 이런 것들을 찾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돈은 많지 않기 때문에 작은 것을 시작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는데 네. 이제 각종 아이템으로 얼마를 투입할 수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그 돈으로는 정말 작은 거 하다가 고생만 한다. 그래서 돈을 불려서 버젓한 것을 해야 된다. 버젓한 뭘 건물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지금 선에 맞게 하겠다라고 하는데도 계속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던졌어요. 네. 제가 한 4번 정도까지 거절을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쉬지 않고 뭔가를 막 이만큼 막 보내고 뭐 하는데 근데 이게 사기라는 게 사실 맞춤형으로 들어오잖아요. 순식간에 바보가 되더라고요. 3번에 걸쳐서 제 전 재산을 다 빼줬어요. 직업이 뭐 좋거나 아무 관계 없어. 아무 관계 없어. 진짜. 당할 재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아무 재간이 없고 진짜 순식간에 그 사기꾼들의 말은 와 뱀의 혀처럼 그럼 그분은 처음부터 사기를 친 걸까요? 아니면은 도와드리려다가 안 됐을까요? 그냥 그렇게 쭉 살아오셨던 분인 것 같아요. 계속 씨앗을 뿌리면서 그렇더라니까요. 네 사기꾼들은 설마 그런 사람이 있을까 사기를 했는데요. 평생 치면서 살아왔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에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친구한테 처음부터 나한테 사기를 치려고 했느냐 아니면 잘해주려고 했느냐 네. 뭐래요? 처음부터 그랬대. 사기를 치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군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다 털리고 나니까 네.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셀프로 전자소송을 통해서 나 홀로 소송 요즘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할 줄 모르지만 하나씩 공부해서 각종 뭐 부동산 가압류, 통장 가압류, 무슨 유체동산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뭔지 아시나요? 모르죠. 네, 지금. 저도 처음 들었는데 네. 영화에서 보는 네. 그 빨간 딱지 붙이러 가는 네. 네. 그게 유체동산 가압류더라고요. 네, 외계어 같아요. 네, 외계어 같죠. 네. 근데 그런 것까지 싹 다 잘 할 수 있게 됐고요. 처음엔 하기 싫어했어요, 저도. 근데 변호사님 한 분이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셨고 중간에 뭐 갖고 있는 증거 자료가 뭐가 있냐. 그래서 이상해서 중간부터 녹취를 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뭔가 이상한 일이 있으면 녹음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녹취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다라고 얘기해라. 어느 선부터 있다고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다 풀지도 마라. 딱 거짓말할 때 그거에 맞는 녹취를 풀어라. 라고 얘기하셔서 변호사님이 공부를 알려주신 했네요. 거죠. 네, 진짜 너무 감사했죠. 네. 이 변호사님을 또 뉴욕에 계신 변호사님이었고 한국 걸 다룰 수는 없는데 지인으로 알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코치를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셔서 그래서 막상 어떤 수임을 하기 전에 이미 3분의 상당히 1까지 돌려받았어요. 오, 대단하시네요. 감사하게도 그 거짓말한 게 계속 탄로나니까 와. 그래서 3분의 1은 아직도 남아 있고요. 또 그러니까 돌려받을 것은 있었던 모양이죠.
없애버리지도 제 않아요. 돈을 사기꾼한테? 갖고 있었던 거죠. 제 돈을 갖고 없다고 없어졌다 뭐 했다 자기가 쓰고 뭐 그리고 사기꾼들의 특징은 자기가 감옥에 안 가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 죄를 면하기 위해서 또 사기를 쳐서 돈을 가져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지만 그래서 지금도 아직 검찰에 계속 돌아다니고 있고요. 아직도 지금 한 3년 정도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네. 네. 와. 네. 화가 납니다. 끝까지 네. 가십시오. 아, 네. 갑자기 용기가 확 생깁니다. 네, 사실 좀 끝까지 가야죠. 풀이 꺾였었거든요. 이게 음. 언제 끝날 것인가. 끝까지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나마 3분의 1이라도 돌려받아서 다행이고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우리 황현주 아나운서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늘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졌는데요. 맞나요? 네. 매 순간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고요. 제 수준에 맞게 시험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면 사실 연예인 상담 많이 하면서 연예인들이 겪는 아픔들, 뭐 이혼, 가정폭력, 네, 그리고 이런 사기 사건 등등 이런 것들을 그냥 굳이 제가 몸소 체험하지 않아도 될 텐데도 불구하고 제 수준에 맞게 경험하게 하시고 공감하게 그러네요. 하시고 네. 갑옷을 이렇게 하나씩 입혀주시는 그런 그러니까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뭔가 제가 잘못해서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다가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고난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책하는 마음. 네, 자책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은 제가 어떤 분한테 여쭤봤어요. 제가 진짜 잘못한 게 많은가 봐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너무 많죠? 라고 했더니 그분께서 한마디 던져주신 게 절대 잘못한 게 아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유가 있으신 분이시다. 그 일을 경험할 때 분명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주 세밀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유를 발견해라. 그래서 그 이유를 찾는 데 집중하지 너의 잘못 아니다. 그 말이 되게 용기가 되고 힘이 돼서 그러네요. 네. 저분이 지금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줄 때는 그 이유가 뭔지를 찾아라. 네. 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참 모든 가정에서 하나님께 우리 황현주 아나운서를 많이 사랑하셨기에 오늘 다시 미소를 회복하게 주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이유도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들이 이런 힘든 일을 겪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 쌓아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나눠주신 이야기들이 너무 컸어요. 네. 근데 그것들을 잘 견디고 이 자리까지 오셨잖아요. 우리 황현주 아나운서의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해요. 네, 앞으로 좋은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고 제가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진하게 만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닥에서 진하게 하나님과 데이트할 수 있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다리고 계시다는 걸. 그래서 사실 지금은 진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저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매 순간 물으면서 칭찬받고 싶고 그분이 기쁘게 하는 일을. 네, 그렇습니다. 새로 또 시작을 한다면 크리스찬 채널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싶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고 가정을 네.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름다운 꿈이 하나님 은혜로 꼭 이루어지길 바래요. 오늘 샤론의 꽃필 때 나오셔서 쉽지 않은 얘기지만 정말 담담하게 잘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두 분이 너무 경청을 해주셔서 네, 제가 편안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경청 것 안 할 수가 같고요. 없습니다. 용기 있는 이야기로 정말 많은 분들에게 힘을 주셨을 것 같아요. 희망을 주셨을 것 같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도 황현주 아나운서께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큰 선물 아니고. 네. 너무 잘 어울리는 꽃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도 피어나는 샤론의 꽃처럼 아름답고 용기 있는 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오늘 또 전합니다. 네, 샤론의 꽃은 피어나는 시기만 다를 뿐이지 누구나의 인생에 꼭 피어납니다. 오늘 함께 하신 황현주 아나운서의 인생에 핀 샤론의 꽃처럼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의 인생에도 각자의 때에 아름다운 샤론의 꽃 피어나길 바라며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샤론의 꽃 필 때 다음 이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